컨쇼 라이브 방송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계획하기. 자,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획을 하면 좋은지 그 일부 부분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인성 같은 경우는요, 봉사인데 일단 봉사는 기본이고요. 자, 코로나가 끝나는 이제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까지도 아직 개인 봉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봉사는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개인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 봉사가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 봉사보다 그냥 학교에서 주는 시간 정도를 벌어오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학교가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자체를 안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코로나 풀릴 때까지는 계속 봉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이 많다라 그래서 인성평가를 높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시간이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봉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학과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사회복지학과,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학과들이나 아니면은 사범, 교육과 관련된 학과들, 얘네들은 솔직히 봉사 시간이 조금 있어야지 좋아요. 요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생활기록부 창제활동에 보면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활동은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인성평가는 착한 아이를 우리 이제 착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착한 학생을 선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착한 아이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아이들, 협력할 줄 아는 아이들, 뭔가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갈 줄 아는 아이들, 요게 핵심이에요. 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협업 능력에 공동체 목표를 한대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존중하래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타인에 의한, 밑에 있네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대요. 밑에 있네요. 공동체. 다 뭐죠? 공동체.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활동 안에 팀 활동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자율활동 라인이 인성을 평가하기에 글자 쓰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행동특성 사항이죠. 행동 발달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담임이 맨 마지막에 써지는 곳에 이 부분을 좀 언급할 때 인성과 관련된 부분을 한두 줄 정도로 언급해 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 능력과 동아리 활동인데 솔직히 저는 동아리에서는 인성에 대한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동아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과 학업에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이나 행동특성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세부 능력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팀을 짜서 운영을 했다라면 이런 리더십 정도를 보여주는 과목 하나 정도를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동아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평가 라인으로 구성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발전 가능성인데, 발전 가능성이 솔직히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발전 가능성 해석하시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뭐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자기주도성. 자, 보세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전략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래요. 아까 위에 학업 역량 볼 때 나왔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전공적 합성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계획 세우라고. 두 번째, 학교에서 다양한 영역을 직접 활동하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공적 합성하는 데 있어서 전공성뿐만 아니라 다양성 같은 것들도 좀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공동체. 인성이네요. 그죠? 그거를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풀어나가래요. 이건 탐구활동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발전 가능성은요, 결국은 3대 요소 있죠.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그리고 전공적 합성. 이 세 가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떠한 발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토리라는 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혼자 간다기보다는 3대 요소와 어떻게 어울려서 구성을 해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셔야겠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대학교 평가 요소들을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하나하나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글 스토어에 들어오셔갖고 웹 검색에 컨쇼마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컨쇼마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버튼이 생기고요.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컨쇼마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생기부 수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기부 수준이 바로 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나의 생활기록부 수준을 분석할 수 있고 생기부에 어느 정도 수준의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학교에서 복사질은 하지 않았는지 이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고 또한 진로 선택 과목 보기는 저희 진로 선택 과목과 전공 학업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진로 선택 과목 보기 클릭. 전공 학업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경상 계열을 가고 싶습니다. 학과명을 선택해 볼까요? 경영학과를 가볼게요. 자, 검사. 자, 학과명 경영학과고요. 전공 우선 과목과 선택 과목 순위를 보여드리는데 1순위에 보이는 영어, 수학, 사회, 경제, 국어 이 과목이 전공 우선 과목으로서 영어와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순위부터는 선택 과목 부분인데 사회 과목을 선택할 때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실용경제, 논술을 선택하면 좋고 경제 수학이나 사회문제 탐구, 논리학 같은 과목이 3순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하실 때는 2순위와 3순위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진출 분야와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